쏟아지는 뉴스를 정확한 잣대로 재고 읽고 말하는 분이죠. 장윤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전에 심평 변호사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설 파문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을 두고도 좀 뒷말이 있다고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리고 네. 주고받았다면 언제 어떤 형태로 어느 내용을 얼마만큼의 분량으로 주고받았냐. 이제 네. 사실 이게 질문의 핵심 포인트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김영선 의원이 이미 컷오프 됐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천도 탈락한 셈인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퉁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결과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그렇죠.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예,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내용으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데 그 네. 얘기는 하지 않고 공천 탈락했으니 이것은 무용한 일이다. 따지지 말자. 뭐 약간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공천이 당시에 공정하게 잘 진행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뉴스토마토를 상대로 원중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사실 질문에 대해서 적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네. 그거는 왜 피하는 것이냐, 실제로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실제로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니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좀 궁금한 게요. 네. 뉴스토마토 보도를 봐도 텔레그램 메시지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보기도 하고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하죠. 아, 가진 사람도 예. 있고요. 지금 거기에 최소한 봤다고 하거나 가진 사람이 몇 명 등장합니까? 그 지금 전체적으로 봤다고 하는 사람과 본 거를 확인해 주는 사람과 등장인물이 총 4명인데요. 네. 아니죠. 5명이죠. A, B, C, D, E. A, B, C, D, M 이렇게 네네. 이제 5명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5명은 보거나 갖고 있거나 이제 둘 중에 한 케이스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언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보도가 나온 다음에 대체로 잠수타거나 뭐 별로 그 특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는 했지만 그게 뭐 조언이었다 이런 정도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고받은 텔레그램의 최소한의 어떤 그 캡처 화면이라도 나와야 그걸 가지고 소위 기자들 얘기로 견적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치권에서는 그 A, B, C, D, M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거는 뭐 여러 설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예, 뭐 설도 있고 실제로 뭐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뭐 근데 당사자들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그리고 또 신문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는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네.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보도가 익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추석 연휴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제일 듭니다. 궁금한 게요. 현역 의원이 등장하더라고요. 네, 현역 2명. 의원이 면책특권이 보장된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 안에 그러니까 보면. 이제 정기국회 가운데 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하나와 네. 실제로 그 캡처본을 갖고 있다면 정기국회 중에 공개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죠. 그 의원 혹시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알지만 확인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나중에 저만 따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요. 저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요. 이게 사실 그래요? 소문은 2월, 3월 사이에 났던 일이고요. 네. 그때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출입하는 정당 출입 기자들은 대체로 이 사안을 접수하고 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 근데 같은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보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보도를 못한 것인데요. 네. 기사가 무슨 설만 가지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현출이 돼야 이제 보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을 예컨대 캡처본을 입수한다거나 네네. 그리고 뭐 김영선 전 의원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기사를 쓸 수 없었는데 여하튼
뉴스토마토에서 일보를 쓴 셈이고 그다음에 2보, 3보가 어느 매체에서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고 예.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정치부 기자들이 관련 내용을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일부 관계자들이 갖고 있어서 뭐 백방으로 기자들이 취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는 있는데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당사자 결심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오늘이라도 이걸 내가 풀어야겠다라고 판단하면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가만히 있어봐. 계산 좀 해보고 혹시라도 이걸 공개했을 때 나에게 어떤 정치적 불이익 뭐 혹은 또 압수수색 고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피곤해지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는 아우 정권이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괜히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화를 입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하면 그거 아니어도 기자들이 각종 고소고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너무 언론인들에 대한 고소고발 압수수색 뭐 또 출국 금지 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런 거 벌써 다 보도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 같았으면 이거 안 썼겠습니까 기자들이. 그런데 이러저러하게 사법적으로 괴롭힘 같은 이런 얘기하면 또 고발하겠네.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참 기자들이 취재해서 보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건 장윤선 기자의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많이. 김성환 평론가는 고발 안 당하십니까? 마치 저만의 일로 이렇게 치환을 하십니까? 그 한동훈 대표도 당시에 이제 총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설이 돌아다닌다는 거를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 최근에 제가 이제 확인 취재한 것은 뭐 김웅 전 의원이 그때 그거 다 알던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 없었다라고 CBS 라디오에서 이야기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들 사이에서 그 기사 봤어? 봤지. 그러고 나서 입국단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고위급 관계자가 한동훈 대표한테 이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그 기사 보셨어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기사는 봤다. 기사는 봤다. 내가 그러나 그 사실을 안다 모른다는 그런 것은 말하지 확인해주지 않겠다.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나 뭐 주요 관계자들 저희들이 취재해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도 들어 안다. 그러나 확인해주기는 어렵다. 대체로 함구하는 분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다른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서 저는 이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그 기자님 우리가 괴담이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찌 보자면 상당히 비겁한 태도죠. 그러니까 그 지난 봄에 예컨대 지난 여름에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컨셉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김영선 전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정치권 주요 관계자들 그리고 기자들도 들어 알거나 또 뭐 확인해 주거나 이래서 알고는 있는데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펄쩍 뛰니까 말을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것이죠. 종합해 보면 그런 상황인 것이고.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때 국민의힘은 공천 잘했다 이런 평가 들을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 공천, 근데 그때 파문은 있었죠. 비례 공천 관련해서 친윤하고. 그거는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처음에 이제 공천을 한다. 지역구 공천할 때 김영선 의원은 지금 지역구 공천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에 아니죠. 그때도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영남의 중진 이른바 영남 중진 차출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영남 중진들이 어디론가 딴 데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빠져야 되느냐? 결국에는 친윤 의원들 혹은 또 친윤 관계자들 을 꽂기 위해서 영남 중진들을 빼서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뭐 보수 언론에는 그런 각오로 보도가 됐지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억울하다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와 발언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성토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조혜진 의원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억울하게 떠밀려서 가게 됐고 막상 지역구를 옮겨서 가다 보니 국민의힘 그 지역 그 당원들이 당신 여기 왜 왔냐 오지 마라. 그래서 사무실도 못 얻어서 상당히 선거 초반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김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억지로 멀쩡하게 있던 사람들을 다 빼서 다른 지역에 꽂고 누구를
다시 보내려고 하는 거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이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당시 김영선 의원도 결국은 이제 공천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가려고 하고 기자회견까지 열려고 했을 정도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충분히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지 그렇죠. 않았겠느냐 이런 맞습니다. 얘기예요. 예. 근데 김영선 의원은 당시에 그렇게 기자회견 열려고 했을 때 개혁신당 쪽하고 접촉하면서 내가 사실 이런 게 있었다.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선 의원이 확인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론컨대 그게 가능한 거죠. 추정해 보면 논리적 개연성상 김영선 의원이 개혁신당 공천 혹은 또 뭐 입당을 문의했었다라는 관계자발 발언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랬다면 그래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했다라면 당시에 이걸 뭐 물증을 가지고 개혁신당하고 뭔가 딜을 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문제는 김영선 의원도 개혁신당도 공개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어요. 관계자발로 나오지 구체적으로 개혁신당 당시에 누가 어떤 형태로 김영선 전 의원과 뭐 접촉을 했었고 당시에 개혁신당 입당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라고 확인해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만 관계자발로 입당을 추진했었다. 이렇게만 나왔죠. 근데 이준석 의원은 네. 뉴스토마토 보도 나오자마자 나 알고 있었어라고 하는 투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그날 그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했던 것은 봤다. 캡처본을 봤다. 그러니까요. 알고 근데 있었던 앞뒤 거잖아요. 맥락을 잘 네. 모르기 때문에 네. 그 보도에 나온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다. 그냥 뭐 조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또 비판을 받았었죠. 근데 텔레그램 메시지를 좀 기자들이 확보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누군가의 결심으로 지금 이 순간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 누가 결심해서 뭐 X나 뭐 페이스북에 글을 뭐 이렇게 올려버린다. 그러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건데 결심하지 않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아무개는 어느 뭐 방으로 어떻게 뭐 출근 중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긴 한데 당사자가 결심해서 이거를 밝혀야겠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사실상 극소수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예, 기자들이 뭐 압수수색 영장이 있기를 합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기를 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읍소밖에 없거든요. 그것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읍소밖에 없는데 과연 그걸로 통하겠냐라는 좀 의문이 있고요. 저는 2단계 되면 네. 아니 대한민국 검찰이 얼마나 번개같이 압수수색 많이 합니까? 예? 뭐 기사 쓰는 기자들 뭐 대선 당시에 그 후보자의 어떤 그 후보 검증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도 예? 공직 후보자 후보 검증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라고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위중하고도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이렇게 추궁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야당은. 예. 이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야당에서는 일단 김건희 특검법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네. 예, 아무래도 출발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컨대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그냥 뭐 예컨대 뭐 연설문을 조금 고쳐준 수준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는 최순실 씨가 연설문 좀 고쳐주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네. 이제 그렇게 뭐 구속도 되고 뭐 수사도 받고 현재까지도 감옥에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권한도 권리도 없는 분이 예를 들어서 공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예를 들어서 뉴스토마토의 보도대로 예를 들어서 뭐 창원에서 김해로 옮겼을 때 네네. 필요하면 대통령 맞춤형 공약을 뭐 제공하는 듯한 이런 내용까지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국정농단이요 선거농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선거법, 정당법 등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연히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취재력이 좋을지 기자들의 취재력이 좋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기자들이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열심히 좀 취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공감 칼럼 공감 섹션 국내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성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